자, 교재 196페이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들어갑니다. 022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생명체 이제 생명 시스템에 배우는데 생명체 또나 생명체가 어떤 조건 갖춰야지 생명체라고 되니? 어떤 조건 갖춰야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야, 얘 살아있는 거 아니죠? 살아있잖아. 얘하고 나하고 다른 큰 차이지 뭐야? 뭘 해야지 살아있다고 그래?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특징이 뭐로? 세포로 구성되어 세포로 구성.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01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소기관들 다 공부했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니? 두 번째 특징이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은 뭐를? 에너지를 생성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지만, 즉 다시 말하면 세포 호흡을 해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이 에너지 만들어내는 것은 자 누구? 세포 중에서 누구? 이 새끼가 에너지 만들어내. 겁나 긴 새끼 있어. 누구니? 에너지 만드는 애가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 그 에너지 만들어야지 무조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오늘 공부할 거야. 이거 오늘 공부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생명체는 특징이 뭐니? 또 뭘 해야지 생명체라고 그래? 살아있다라고 해? 자극과 반응.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한다.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중3 때 감각기가 공부했었어요. 중3 때. 우리 이런 애들 보고 바보라고 그러죠? 진짜 공간이 들어있어요. 문자 좀 봐라. 아니 문자 안 하고. 진짜. 알았어. 제가 문자 받아서 안 받았어요. 학원 친구에서 문자 하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뭐니? 유전 생식을 한다. 요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요거 오늘 공부한 거, 요거 오늘 공부할지 다음에 공부할지 너희들 한번 해도 봐라. 요거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이 두 번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하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 그러면 첫 번째 물질 대사라는 말이 용어가 나와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뭘까?
물질 대사는 우리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요. 됐니?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질 대사의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요 반드시란 용어가 나오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가?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와, 이거 3-1에서 배웠다. 3-1. 에너지 나간다. 에너지가 나간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에너지가 들어온다. 뭐니? 흡열 반응. 그래서 우리 3학년 1단원에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되나?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 이 에너지 출입이 빨리 일어나도록 물질 대사에는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효소. 그래서 효소 우리 너무 중요해가지고 효소는 따로 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화학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반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물질 대사의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이 물질 대사의 종류. 이 물질 대사의 종류는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됩니다. 종류. 그럼 물질 대사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물질 대사의 종류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구별 지을게요. 첫 번째, 동화작용은 작은 걸 뭘로 만든다? 큰 걸로 만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작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화학 반응. 이게 동화작용. 그럼 우리 동화작용에서 이제 뭐만 기억하냐면은 동화작용은 작은 걸 가지고 큰 애로 만드는 거니까 조립한다 혹은 합성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전부 다 동화작용입니다. 작은 걸로 큰 걸 만드는 거, 조립해가지고 큰 거 만드는 거.
혹은 요거 합쳐가지고 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조립이랑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는 무조건 동화작용. 됐죠? 이 동화작용은 내가 합성을 하려면은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흡열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면 얘는 동화작용에 얘가 뭐가 있냐면은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야. 광합성. 이렇게 합쳐진다. 이건 다 동화작용이야. 또 뭐니? 라이보솜에서 하는 단백질 합성. 그런 거 합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첫 시간에 했던 흡열 반응의 예를 들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이게 에너지 크기. 이게 반응. 그러면 요 구간은 무슨 물이냐면 반응물. 요 반응물 여러 개 합쳐가지고 어떻게 좀 더 큰 생성물로 만든다. 그래서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면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게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두 번째,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꿉니다.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꾸는 거. 그러면 얘의 이화작용에서 우리가 엄청 쉽게 확인하는데 뭐냐면 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화작용입니다. 분해하니까 큰 거를 쪼개니까 작은 거로 되겠죠.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이화작용. 그러면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 발열 반응. 얘가 뭐가 있을까? 분해시키는 거. 우리 몸에서 분해시키는 거. 중학교 2학년 5단원 동물과 에너지 처음으로 배웠던 거. 소화가 있겠죠. 소화. 영양소를 분해시키니까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밥 먹고 나면 소화시키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스탠처를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떠들고 똥 싸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한다. 다음에 뭐 있니? 우리가 말하는 세포, 호흡. 자, 그러면 얘도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큰 거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작은 애로 가는 생성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반응물이 더 크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작다. 여기서
동화작용에서는 누가 대부분 광합성이 나오고 이화작용에서는 누가 세포 호흡이 나오고 두 개를 많이 비교해요. 많이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광합성의 예를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광합성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겁니다.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을 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니?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얘가 바로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만드니? 포도당 만들고 6개의 산소 만든다. 얘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얘는 탄소 6개, 산소 12개밖에 없어. 근데 얘는 탄소 6개, 수소 10개, 산소 6개. 얘보단 얘가 더 크죠? 아니,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런다? 작은 거니까 저분자라고 한다. 요 포도당 같은 애를 뭐라 한다? 고분자라고.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이 과정이 바로 뭐가 된다? 동화작용이 된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는 작다. 얘는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반응물, 얘가 반응물이 됩니다.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얘로 만들었으니까 얘가 생성물이 됩니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세포 호흡입니다. 왜 세포 호흡이라고 그러니? 세포 중에서 누구한테서 세포 누구에서 일어난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은 어디서? 엽록체에서. 엽록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포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은 이번에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야 되니까 어떤 거 한다? 포도당을 산소가 분해시켜서 작은 새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온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고분자 물질. 이 고분자 물질이 얘네들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겁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얘는 에너지가 작다. 얘네들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얘를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포도당 하나가 이쪽으로 바뀌면은 에너지가 얼마 만들어집니까? 포도당 한 개가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 4킬로칼로리. 이 포도당 하나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4킬로칼로리를 냅니다. 지방 9킬로칼로리, 단백질은 4킬로칼로리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 그림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이 그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낸 거고 여러분들 교재 196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갈게요. 이게 고분자예요. 되게 큰 애들이다 이 말. 얘는 저분자예요. 작은 애들이다.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당, 아미노산, 기타 등등 지방과 지방산 얘네들이 있고 적은 거는 누가 있다? 이산화탄소, 물 얘네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작은 것들을 어떻게 큰 애로 쭉 합성한다. 이 합성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 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흡수가 돼야 된다?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 그리고 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것. 얘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것. 큰 거, 작은 거. 큰 걸 작은 걸로 분해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된다.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포 호흡이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 그림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합니다. 이 그림. 이제 앞으로 요 그림이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옵니다. 그 그림 중요 표시 해주세요. 겁나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100%.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다음 주 토요일 10월 18일부터 여기 있는 애들은 10월 19일부터 내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빨리 일어나게끔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얘가 이 반응을 빨리 일어나는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준 애가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은
이 동화작용과 이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천천히 일어나고, 얘가 얘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게 되고,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이 말이에요. 고분자 물질 포도당을 저분자 물질 얘네들로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를 얘로 분해시키는데 효소가 없으면은 분해를 못 시키면, 분해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쌤 저번에도 이야기한 삼겹살 한 조각 있죠. 요 삼겹살 한 조각을 완전히 분해시키는데 얼마 걸릴까? 효소가 없다면 우리 몸에서. 쌤은 삼겹살 한 조각을 먹었어. 쌤 몸에 효소가 전혀 없어. 그럼 얘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분해하는. 15일 걸립니다. 15일. 삼겹살 한 조각, 딱 한 조각. 그러면 삼겹살 한 조각을 분해시키는데 15일 걸리면 15일 동안 에너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가장 대표적인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심장 근육을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뒤진다고. 그래서 효소 없으면 뒤진다. 효소 누군지 알죠? 단백질이에요. 쌤 3히어 단백질에서 3히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백질에서 3히어 효소, 호르몬, 항체 이 세 새끼는 없으면 뒤져요. 그다음 시험 문제 가끔씩 등장하는 게 바로 그러면 물질 대사와 연소의 비교입니다. 얘 두 개를 비교합니다.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 물질대와 연소하고 다 공통점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발열반응 하나예요. 연소시켜도 뭔가를 태워도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너지 나오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따뜻하다, 발열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피우면 그렇게 있으면 따뜻하다,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물질 대사에도 우리 안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한다. 36.5도로 계속 유지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차이점은 뭘까요? 중요합니다. 차이점. 에너지를 방출하긴 하는데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얘는 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꺼번에 확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효소가 반열을 하고 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만 효소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촉매라고 해요. 촉매가 어떤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용어가 촉매야. 근데 이 촉매 중에서도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들어있어. 그래서 효소를 단편으로 생체 촉매라고도 불러요. 생체 촉매라고도 불러요. 효소를.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굳이 한 개만 뽑으라 그러면 누가 더 제일 중요하다? 효소가 제일 중요하다. 항체, 내가 항체 없어. 그럼 항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항체 주사 맞으면 돼. 근데 효소는 못 집어넣어줘요. 만들지 못하면, 즉 다시 말하면은 내 몸에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중에 대표적인 효소는 니꺼 효소 빼가지고 나한테 못 집어넣는다. 호르몬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야, 나
생장 호르몬 없으니까 너 생장 호르몬 좀 줘. 그래서 나한테 투여할 수 있다. 그럼 얘 새끼는 키 작아지고 난 키 커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미리 알았으면 쌤 제형이 모르고 생장 호르몬 좀 뽑아가지고 쌤 탁 투여하면 쌤 키 커지고 그러는 거야.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너희들 빨리 병원 가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키 클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키 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풀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0페이지 4번입니다. 200페이지 4번. 요 그림이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요. 정답. 재영이 정답. 도영이 정답. 윤이 정답. 서영이 정답. 도영이 정답. 두 번째 거. 정답. 자, 정답은 2번, 4번이 됩니다. 일단 가 보세요. 가는 작은 걸 큰 걸로 바꾸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작은 거를 큰 걸로 바꾸니까 가는 뭐가 되니? 동화작용이 되죠. 그럼 가에 관한 동화작용 적어놓고 나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작은 걸로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지금 방출시키는 누가 되겠니?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기억이 뭐가 되니? 효소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 1번 가는 동화작용이다. X 이화작용이다. 2번 영양소의 소화는 나에 해당된다. 영양소의 소화는 이화작용이다. 여기 이화작용의 소화가 맞다. 3번 가에서는 동화작용에서는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가가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이네. 생성물과 반응물에서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작다. 근데 여기서 반응물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4번 기억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한다. 효소는 화학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끔 해준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한다. 맞다. 5번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난다. 생명체 물질 대사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의 조건이다. 생명체에서 조건. 그러면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뭐라고 그러냐? 물질 대사 해당되는데 밖에서 물질 대사 비슷한 게 뭐니? 그게 바로 염소예요. 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얘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염소랑 물질 대사를 비교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96페이지 효소의 작용과 관련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A 할 거야. A
이제 A 공부했어. 이제 B 공부해야 돼. 말했잖아. 너희들 집중 잘하면은 97페이지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효수의 작용과 활용 나옵니다. 자, 이 효수의 작용과 활용 시험 문제 겁나게 잘 나옵니다. 앞에 물질 대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별표 쳐주세요. B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 최소한 두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통합과학 준비할 때 이 책 딱 펴도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구나. 책 펴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해두라. 첫 번째 효소. 다른 표현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만 있기 때문에 생체 총회라고 하고. 그럼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효소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데 어떻게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줄까?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뭐가 빨리 일어날까? 화학 반응이 어떻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빨리 일어나게 한다. 빨리 일어나게 한다. 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효소가 있으니까 이거를 생체 촉매라고 한다. 빨리 일어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한다. 화학 반응은 어떤 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준다. 중요한 거는 뭘 낮춰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그러면 중요한 거. 활성화 에너지가 뭘까?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중요해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야지 동화작용,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야지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반드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야 돼. 그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그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낮춰준다. 이게 효소의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떤 건지
시험 문제 그래프가 이 활성화 에너지의 그래프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먼저 뭘 살펴볼 거냐면은 동화작용부터 할까? 동화작용에서 에너지 그래프, 활성화 에너지 그려볼게요. 자, 아까 어떤 그래프인지 동화작용은, 자, 동화작용 지금 복습하니까 잘 보세요. 동화작용은 한자로 쓰면 한글로 쓰죠.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어떻게 하는 거? 합성하는 거다. 이때 에너지 관련된 그래프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은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죠,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니?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거 아까 했었잖아.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반응물이에요. 요게 생성물. 됐니? 그러면 최소한에 일어나야 될 거, 요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최소한에 일어나야 될 거, 요게 여기서 요까지가 요게 활성화 에너지. 요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해야지만 생성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낮춰준다. 그러면 얘 노란색은 효소가 없을 때 그래프고, 효소가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반응물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이러면, 그럼 요만큼 어떻게 되니? 요만큼 낮아지죠,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요 파란색이 효소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요 언덕을 이만큼 넘어가야지만 생성물이 되는데, 효소가 있어 버리면은 요 언덕 요만큼만 있어도 생성물이 된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더 빨리 일어나요. 됐나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만큼 낮아진다. 요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예요. 요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예요. 낮춰준다는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성물이 형성될 때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반응 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뭘로? 저분자 물질로 분해시키고.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따지면은 누가 더 크다? 반응물보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왜? 생성물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성물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생성물이 더 큰 거고, 이때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여기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게 에너지고 이게 반응이면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 반응물이 여기가 생성물이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졌다. 이때는 뭐가 없을 때, 효소 없을 때, 노란색은 효소가 없을 때. 이제 파란색 그릴 거예요. 파란색은 조금 과장되어 있을까? 이렇게 효소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요게 활성화 에너지,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요게 효소가 있으면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얘는 효소 없을 때, 얘는 효소 있을 때. 그럼 얼만큼? 요만큼 낮춰도 돼.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다시 그래프 설명드릴게요.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높아질 거다. 높아지는데 효소가 없으면은 최소한 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 요만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 요까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 최소한 요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얘가 얘로 되는데, 효소가 없다면 그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있으면은 최선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 낮춰버려요. 요만큼 낮아지니까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에너지가 숫자로 표기할게요. 얘
반응물의 에너지가 10이야. 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100이 되려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90만큼 흡수를 해야 돼. 90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할 때 효소가 없다면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지 얘로 합쳐지는 거야. 얘는 에너지를 갖고 합쳐지는데 효소가 있으면은 에너지 그만큼만 해도 합쳐진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얘는 분해시키는데 효소가 없으면 최소한 이만큼 올라가야지 분해를 시킬 수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 낮춰가지고 이만큼만 에너지 있어도 생성물을 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저분자고 저분자 정지의 에너지 10, 에너지 10. 그럼 이걸 내가 두 개로 합쳐버리면 에너지 20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동화작용은 합치는 합성, 동화작용은 에너지 10, 에너지 10 합쳐가지고 생성물 에너지 20으로 만들어 보니까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큰 거야. 됐나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 지금 요거하고 요거 조립을 하려면은 내가 조립을 하면 힘을 써야지 조립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조립을 해야지 힘을 줘야지 생성물이 조립이 되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은 겁나 세게 이렇게 꽉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효소가 있으면은 살짝만 힘을 줘도 생성물이 되어버린다. 됐나요? 그럼 얘를 최소한 이렇게 붙이려면은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에너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 버려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줘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됐죠?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97페이지 효소의 작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효소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소의 작용보다는 효소의 특성,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소의 특성은 일단 효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잖아.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준다. 이 낮추어준다라는 게 효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려면 효소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하냐? 첫 번째, 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면 돼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 이 효소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효소는 전부로 뭐로 구성되어 있니?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단백질을 만드는 새끼가 누구니? 세포에서 라이보솜이죠, 그렇죠? 누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핵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핵 안에 DNA 있어가지고 야 이거 똑같은 효소 만들어! 라고 하면은 라이보솜이 알겠어 그 효소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리고 이 단백질은 말했다시피 특유의 뭐를 가진다?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특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이 특유의 입체 구조는 누구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명령을 하는 애가 누구다? 바로 DNA입니다. A 아미노산 A A만 다 합쳐시켜가지고 입체 구조를 만들면 단백질 A가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B 합치면은 단백질 B가 만들어지고, 요 어떤 아미노산을 연결을 하냐 배열 순서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래,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누가 결정하니? 핵이 결정한다.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 야, A 요거 만들어, 알겠지? 라고 유전 정보를 주면 라이보솜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A 아미노산 만들어가지고 합쳐가지고 A라는 효소 만들어낸다는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A라는 정보를 주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러면 효소는 특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효소 기질 특이성이다. 이건 뭐냐면은 효소는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게 효소 기질 특이성입니다. 효소는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 하나의 기질이 뭐가 되냐면은 기질 특이성이. 요 기질이 뭐니? 이게 반응물에 반응. 이 반응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아주 쉽게 쓴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이게 반응물이야.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효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효소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생긴 효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합쳐지게 되면은 요게 반응물이었고 요게 효소예요. 요게 효소. 요게 반응물. 생김새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애들이 딱 결합한다 이거예요. 그래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효소는 그대로 있고 반응물을 어떻게 두 개로 쪼갭니다. 반응물을 쪼개가지고 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런 생성물로 바꾼다. 이게 기질 특이성이에요. 지하고 똑같이 생긴 반응물에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거랑 절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반응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물이 오면은 이런 반응물이 여기 요 효소에 작용하면 이 동그랗게 생긴 얘는 갇혀 있다. 그럼 얘는 작용 안 한다 이 말. 지하고 똑같이 생긴 거하고만 작용을 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그리는 거 잘하는데 요거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효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효소 중에서 얘가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반응물 누구하고만 반응하니? 이렇게 생긴 농관하고만 반응한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반응물 만약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분해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랑 똑같이 안 생겼으니까. 얘는 딱 결합하면 딱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어떻게 녹말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랑 똑같이 생긴 애들하고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만약에 아밀레이스가 없어. 그럼 녹말 들어왔으면은 얘가 다른 효소가 있는데 다른 효소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효소는 얘랑만 반응하지 얘 들어오면 얘한테 반응을 못해. 그러면 나한테 있는 녹말 아무리 먹어야 하는데 이런 효소가 없으면 얘를 분해를 못 시킨다고. 이해됐습니까? 내 몸속에 아밀레이스가 싹 다 사라지면 얘가 싹 다 사라지게 되면은 나 아무리 펩신, 트립신만 가득 차 있더라도 단백질 먹으면 분해시킬 수 있지만 밥 먹으면 분해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긴 효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똑같이 생긴 효소를 만들어라도 누가 핵이 이렇게 생긴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보솜 이렇게 생긴 효소 만들어 알았지? 그래서 라이보솜한테 이렇게 생긴 효소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얘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됐나요? 요게 효소 기질 특이성입니다. 효소는 오로지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거하고만 반응합니다. 됐죠? 두 번째 특징. 그래도 요거는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면은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효소의 재사용입니다. 효소는 쥐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사용을 해요. 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야. 근데 여기 나랑 똑같이 생긴 구조랑 똑같이 생긴 녹말이 왔어. 그럼 요 새끼를 딱 분해시키고 나는 분해가 안 되니까 어느 놈을 딱 분해시키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녹말이 또 오면 나랑 똑같이 생긴 녹말이 오면 또 가서 분해시키고 또 대기했다가 또 녹말 오면 또 분해시키고 하나 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 뒤에 197페이지 2번 효소의 재사용 겁나 중요합니다. 재사용된다. 효소는 분해되지 않아서 계속 사용된다. 그러면 저 1번과 2번을 종합해가지고 설명드리면은 기질 특이성과 효소의 재사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효소의 종류는 많아야 되고 효소의 종류는 겁나 많아야 됩니다. 반응물 생김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효소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반응물이 오면 동그라미 효소가 가서 작용하고 네모 반응이 오면 네모 효소가 가서 작용하고 삼각형 반응물이 오면 삼각형 효소가 작용하고 별표 반응물이 오면 별표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소의 종류는 겁나 많습니다. 반응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해당될 효소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는 많아야 되고 이 종류는 많아야 되고가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효소 기질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지하고 똑같이 생긴 거하고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많아야 되지만 효소의 수는 적다.
종류는 많지만 그 숫자는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그랗게 생긴 효소는 몇 개 안 돼. 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종류는 효소 종류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겁나 많지만 얘네들은 재사용 가능하고 동그라미 온다. 야 동그라미 효소 네가 가서 반응하고 근데 또 재사용하니까 대기하다고 또 네모 오면은 네모 효소가 가서 반응을 하고 또 이거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종류는 겁나 많지만 그 양은 적다. 수는 적다. 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징에 의해 가지고 노말이 나옵니다. 종류는 많지만 그 수는 적다라는 거. 몇 배예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요새는 실험. 요거 가지고 실험. 선생님도 요거 학교에 때 요 효소 작용 가지고 애들하고 수행 평가를 거의 실험을 해서 선생님 웬만하면 수행 과학은 수행 평가는 선생님 거의 다 서술형도 보지만 논술형도 보지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얘들. 자, 요 실험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효소의 작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때 어떤 효소 쓰냐면은 효소의 종류 얘 누구냐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얘도 효소입니다. 효소 이름이에요. 카탈레이스. 그럼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뭘 분해시키는 효소냐면은 H2O2 누구니? 과산화수소. 얘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 수소를 분해시키는데 누구로 분해되니? 물하고 뭐가 된다? O2 산소가 나온다.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 수소를 분해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 어딜 많이 들어있을까? 우리 몸에는 이 카탈레이스 효소가 제일 많은 곳 간입니다. 간. 근데 선생님 간 가지고 애들한테 실험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야 너 간 빼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 살아있는 생간 구역이라 그러면 정육점 가서 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못 구해주니까 간보다도 양이 조금 적은 식물들 누구? 간 말고도 어디 있나요?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카탈레이스 감자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할 때 애들 보고 생감자 갖고 오라고 합니다. 삶은 감자 들어보면 되니 안 되니? 구운 감자 감자칩 이거 들어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왜 안 되니?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안 되니? 삶은 감자, 구운 감자는 왜 안 되고 생 감자만 될까? 그렇지.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얘 효소야. 효소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백질은 치약점이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몇 도 되면 40도씨 이상 되면 어떻게 되니? 다 파괴됩니다. 40도 이상 되면 효소가 다 파괴돼. 그러면 구운 감자, 삶은 감자는 다 카탈레이스 과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면 효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카탈레이스라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간에 있다. 근데 선생님 체온이 40도 넘어서면 41도, 42도로 올라가게 되면 내 간에 있는 카탈레이스를 비롯해서 모든 효소가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다 어떻게 되버린다? 쉽게 말하면 뒤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효소가 뒤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물질돼서 안 일어나는 반응이
그러거든요. 뒤진다. 그래서 사람 체온이 40도 이상만 올라가면 40도 선생님 체온이 나 멀쩡해. 근데 감기 걸려서 그래서 40도 체온이 좀 올라가서 40도가 됐어. 하루 이틀 3일 되면 그대로 뒤져버려. 건강한 사람도 체온이 40도 올라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체온을 40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옛날에 그래서 많이 뒤졌어요. 특히 체온 조절 잘못하는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신생아 아들들이 거의 한 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신생아 태어났다 한 살이 되는데 감기 걸려서 체온 올라가면 뭐하니? 바로 해열제 먹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 맞고 주사 맞고 해가지고 체온 떨어뜨립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는 조선 시대 때는 해열제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어떻게 하냐? 끼켜봐야 하는 게 애기 머리 위에 물수문 올려놓는 게 끝이야. 물수문 올려놨는데 체온이 안 떨어져. 뭐 어떻게 되냐? 그냥 죽는 거야. 애기 나왔어.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열 때문에 죽었어. 또 자식 낳았어. 또 죽어. 자식 낳았는데 또 죽어. 야, 그래서 자식 놓으면 어떻게 하니? 관에 가가지고 출생신고하고 있죠. 출생신고했어. 한 7개월 8개월 간가 죽었어. 사망신고해. 또 애기 낳았어. 출생신고해. 또 8개월 뒤에 또 뒤져서 사망신고해. 이제 사람들이 깨가 생겨가지고 놓자마자 곧바로 출생신고 안 합니다.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이 새끼 살았네. 그때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또 위에 뭐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는 대부분 출생신고가 1년 2년 정도 늦어요.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기를 만 12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체온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해가지고 12개월 지나면 잘 안 죽어요. 12개월 전에 많이 죽지. 그럼 12개월 됐는데도 안 죽었어. 야, 그럼 살 가능성이 커. 동네 사람들 얘 안 죽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게 돌잔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게 돌잔치. 안 죽었다고 축하해달라. 그게 돌잔치. 그러면 생 감자를 써가지고 반응을 시키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A 시험관과 B 시험관이 있는데 둘 다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는데 C도 할까? 자꾸 C도 나오는 C도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잘 봐. A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B에는 뭐 집어넣었다 하냐면은 감자즙을 집어넣었어. 혹은 생간을 집어넣었어. 그럼 생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안에 뭘 집어넣었다는 거니? 카탈레이스 효소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카탈레이스 효소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여기는 어떤 넣었다? 삶은 감자를 넣었다. 삶은 감자를 넣어도 카탈레이스가 있다 없다? 없다. 다 파괴되는 거죠, 그죠? 얘는 효소, 카탈레이스 효소 없다. 이거고. 그러면 누구만 분해되겠습니까? B만 분해되겠죠? 그럼 B만 분해되니까 B에는 뭐가 발생될까? 산소가 발생됩니다. 산소가 발생됩니다. 그럼 요 산소 발생되는 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향불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누구만 여기 B 시험 가면 향불이 빨갛게 잘 탄다. 얘네들은 그때는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 고무풍선을 씌워요. 고무풍선을 씌우면 여기는 아무 반응 없고 여기만 어떻게 되니? 산소가 발생해요. 고무풍선이 빵빵하게 풀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197페이지고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몇 번을 보게 되면 옆에 실험 결과 B 보세요. B 기포가 발생한다. 사장님, 그 기포가 발생하는데 밑줄 꺼주세요. 기포가 발생한다. 수빈아, 여기서 기포는 누구를 말하니? 그렇지. 여기서 기포라는 건 산소를 의미합니다. 산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가까이 된다? 향부를 가까이 되면은 거기 불씨 변화해서 보면은 B에서만 불씨가 타오르면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불씨 변화에서 B에서만 불씨가 타오른다. 반응하는 기체가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실험 두 번째. 그러면 B에다가 과산화 수소를 더 넣는다. 과산화수소를 이제 더 집어넣었어. 이제 여기 B에서 산소 발생했어. 근데 여기 산소 다 발생했는데 여기다 가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었어. 더 집어넣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대로 또 뭐가 된다? 산소가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산소가 다시 발생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효소는 재사용이 되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가산화수소에다가 효소 집어넣었으니까 이 효소가 가산화수소를 분해시켜서 산소 기체가 발생되는데 다 발생시켰어. 근데 여기 아직까지 효소는 재사용이 되니까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 여기다 가산화수소를 다시 더 부어버리면 또 여기가 효소가 카탈레이스가 또 가산화수소를 넣어준 만큼 또 다시 어떻게 분해시켜서 또 산소 발생한다. 그럼 가산화수소 계속 부어주면 계속 산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재사용이 가능한. 됐나요? 중요합니다. 산소 다시 발생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01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고 201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시험관 A와 시험관 B에 각각 과산화수소수 5ml를 넣었어. A에는 감자즙, B는 증류수를 넣었어. 증류수는 깨끗한 순수한 물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됐어? 또다시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봤어.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풀었나? 오늘 풀었나? 아닌데. 정답은 5번입니다. 시험관 A에는 기포가 발생한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는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형과 B는 증류수에는 카탈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 안 한다. 다에서는 다시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었어. 다시 넣어도 어떻게? 산소가 다시 발생한다, 그렇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억은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해야지만. 기억,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진하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이 누구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다. 있다. 니은, 나의 A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성분은 산소다.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 그리고 더 넣어줘도 산소가 다시 발생한다. 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0번 문제에서는 향불 집어넣는 것도 나오지만 11번 문제 보면 거기는 이제 누구 집어넣니? 고무풍선 씌웠다. 이거예요. 고무풍선. 아까 선생님 말한 고무풍선 씌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97페이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갑니다. 빨리 끝내고 197페이지 이제 뭐 하냐면은 4번 갑니다. 3번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효소는 대부분 물질 대사에 관여하며 생명체인 효소의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므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효소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효소는 대부분 어떤 효소니? 소화 효소다. 소화 효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소화니까. 그래서 소화 효소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몸에는 수천 종류의 효소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일부고 거기에 가수분해 효소도 많고 분해 효소가 되게 많아요. 뭘 또 배웠던 거? 암모니아를 간에서 뭘로 바꾼다? 간에서 독성이 약한 암모니아를 뭘로 바꾼다? 요소로 바꾼다. 요소가 그래서 독성 물질이 좀 약한 거. 이 간에 효소가 제일 많아요. 카탈레이스 들어있고 그래서 과산화수소 들어오면 분해시켜버려요. 과산화수소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소독약.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뿌리면 하얀 거 올라오는 거 있죠? 약국 가면 500원, 1000원에 팔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감자 있으면 감자 칩내가 집어넣으면 기포 발생합니다. 그거 만들었습니다. 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그럼 뭐라고 그러지? 술 못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술 못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데? 야, 매운 거 잘 못 먹는 거 맷집이라고 그러고 술 못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생님 거기에 해당돼요. 선생님은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나와서 알코올을 분해시켜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서 이 독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막 움직이면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술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저 알코올 분해 독성 효소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 돌아다니는 알코올 독성 물질을 또다시 간에서 또 효소가 나와서 걔네를 다 죽여줘요. 그럼 그 효소가 많이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하얗게 변합니다. 빨갛게 바로 하얗게 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술 먹었는데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는 사람, 그 효소가 되게 많은 사람. 이것도 유전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효소가 겁나 많은 사람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 대표적인 얘기가 어딜까? 유럽 쪽 흑인 쪽들, 특히 저기 러시아 쪽 애들이 그 효소가 겁나 많아요. 걔네들 막 50도, 60도 되는 막 뭐지? 러시아에서는 뭐지? 보드카. 보드카 겁나 먹으면 멀쩡하대. 선생님은 딱 소주 3잔 딱 먹어버리면 그 알코올 분해를 하는 간에서 효소가 나서 알코올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 독성 물질을 분해를 못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 빨개진다.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도 몸까지 다 빨개져요.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예전부터 친구들 사이에 우체통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빨개집니다. 그래서 그 독성 물질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은 없어요. 술은 약한데 취해본 적은 없어. 뭔 뜻일까? 선생님은 소주 3잔 먹으면 끝나거든. 더 이상 못 먹거든. 왜 그러냐면 소주 3잔 먹어도 선생님 취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알코올 독성 물질에 의해 가지고 다 구토를 해요. 그러니까 취하기 전에 얘 때문에 독성 물질 때문에 다 구토를 해요. 구토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술 먹기가 싫어요. 구토하니까. 그래서 취해본 적도 소주 딱 3잔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구토하고 합니다. 술 못 먹어요. 선생님 대신에 선생님 와이프는 술 잘 먹어요. 한 소주 2-3병 먹는 거야. 연애할 때는 좋았거든. 나 대신 친구들 만나면 여친 먹어줘. 애들이랑 막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옛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 세 번째 효소가 어디에 사용될까? 효소의 활용. 효소의 활용이 제일 먼저 널리 쓰이는 것이 어디에 많이 쓰인다? 식품에 제일 많이 써요. 식품.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발효. 요 효자가 바로 효소예요. 효소가 있다니까. 대표적인 우리 전 세계에서 세계 10대 음식 중 세계 10대 음식 중에 이 음식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음식입니다. 캐비어도 있고 뭐 기타 많은데 그 중에 10번째 해당되는 게 김치입니다. 김치 안에 바로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 많이 먹으면 그 안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효소 자료가 한다. 여기 보시면 돼요. 발효식품 김치 말고 또 뭐 있니? 요구르트, 요플레, 치즈 이런 것들 다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식품. 됐나요? 선생님 좋아하는 식혜도 발효식품. 됐나요? 그 다음에 요 효소가 또 어디도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과일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과일의 효소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 해가지고 연육자료 알죠? 연육자료. 고기를 어떻게 연하게 해가지고 고기 덩어리에다가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키위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고기가 부드럽게 돼가지고 구워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 요 연육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너희들 생고기 먹죠? 생고기 굽지도 않고 그냥 날것으로 먹죠. 그게 뭐니? 육회죠. 육회 안 먹어본 사람 없죠? 웬만하면 육회 다 먹어봅니다. 어디 갔을 때 꼭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서 뷔페 갈 때 육회부터 제일 먼저 집죠. 육회에 항상 딸려 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어디? 배 나오죠, 배. 그 배가 바로 연육자입니다. 육회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육회 나올 때 포도 나오고 포도 집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육회 집어넣는데 항상 배 나와요, 배. 연육자입니다. 그럼 또 뭐 식혜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된 이유 발효식품. 두 번째. 이게 또 어디에 사용될까? 생필품. 생필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바로 세제. 일반 세제보다 어떻게 이 효소를 첨가한 효소 주로 어떤 거? 트립신이나 펩신이라는 효소를 많이 집어넣으면
뭘 많이 분해시키겠니? 펩신, 트립신 뭘 분해하는 효소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옷에 묻어있는 때 특히 왜 너희들 왜 와이셔츠 교복에 와이셔츠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가 더러워지니? 사람 피부하고 닿는 요 목이라든지 요 손의 끝이라든지 여기가 더러워지죠. 그렇죠? 이건 다 뭐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 피지 때문에 때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단백질을 빨리 분해시키는 게 뭐냐면 트립신, 펩신이라는 효소를 집어넣으면 그 세제가 훨씬 빨리가 잘 된다. 그 다음 치약. 치약에는 어떤 효소 들어가니? 치약에는 대부분 불소로 만들어지는데 그 불소 안에는 어떤 효소? 제일 좋은 거 아밀레이스라든지 아밀레이스를 잔뜩 넣어가지고 효소 만들어주면 내가 먹다가 치아 사이에 만약에 밥풀이 꼈다 그러면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효소가 있는 치약으로 닦으면 거기 아밀레이스가 있으니까 치아 틈 사이에 있는 밥풀이 있는 걔네들 다 어떻게 밥풀이 시켜버려요. 그래서 치약을 빨리 안 써먹는 거야. 그렇게 되고 내가 빨리 만들었으면 때도 멀었을 텐데 그렇죠? 요게 다른 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세 번째 의약. 의약품 어디 많이 쓰니? 제일 쉬운 거 트립신, 펩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슈크라제, 뭐 기타 등등 얘네를 집약해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버린 그게 뭐니? 그게 소화제예요. 그게 소화제. 소화제는 쉽게 말하면 효소를 잔뜩 알약에 넣는 거야. 그럼 여기 효소 같은 내 몸에 효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밀레이스 막 트립신, 펩신 얘네들 겁나 많으니까 어떻게 음식 영양분 빨리 소화시켜버려. 소화가 잘 된다. 소화제. 그럼 천연 소화제는 뭐가 되니? 속이 더부룩하다. 천연 소화제. 뭐 먹으면 좋겠니? 발효식품, 김치, 식혜 이런 거 먹는 거. 그래서 텁텁한 고구마 먹을 때 항상 김치 같이 먹고 동치미 같이 먹고 식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너희도 어디 가서 찜질방 가면 구운 계란 답답해 소화 잘 안 돼. 그럼 못 먹니? 식혜 먹는 거야. 빨리 소화 잘 돼. 고구마 먹을 때도 뭐 김치 먹고. 의외로 너희들 고구마랑 잘 어울리는 음료가 우유입니다. 우유 안에 효소가 잘 들어있어. 근데 맛없죠. 고구마 먹고 우유 먹어봤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혈당 측정기.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말했어요. 당뇨병 환자에 떡 찌면 쭉 떠면은 피가 나왔어. 그럼 여기 안에 누가 있니?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효소를 집어넣으면 빨리 분해시켜버리면 몇 개 있다 알 수 있다. 그래 혈당량이 얼마다 알 수 있게 혈당 측정기. 그럼 또 어디 있으니? 산업분야. 의료가 뭐지? 옷을 뭐라 그러지? 의류. 옷. 의류. 지금 입고 있네. 수비도 입고 있네. 대부분 청바지 물 뺄 때 효소 씁니다. 청바지. 예를 들어서 이 청바지 있다 여기 옷감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여기만 효소를 발라버려. 그럼 효소 발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만 분해되겠죠. 그럼 여기만 무슨 색? 하얗게 돼. 나머지 하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바지 색깔 만든다. 그래서 청바지 엄청나게 진한 청바지도 있고 좀 연한 청바지도 있고 막 그렇죠. 그다 효소가
또 뭐 있니? 환경. 나 이거 앞으로 환경에 되게 각광받을 것 같은데. 환경. 허수만 겁나치게 되면 환경오염. 줄일 수 있겠죠. 방에 여러 가지 쓰레기 있으면 그 쓰레기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투입시켜 버리면 다 분해시켜 버리겠죠. 그렇죠? 물론 분해 안 되는 새끼들이 있어요. 플라스틱하고 비닐 종류는 잘 안 돼요. 비닐은 몇 년? 땅속에서 80년. 플라스틱은 200년이 지나야지 자연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스틱하고 비닐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자, 수업 끝입니다. 그러면 교재 198페이지 핵심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물질 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동그라미 3번 동화작용 얘는 작은 걸 큰 걸로 합성한다. 합성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만은 합성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다. 동그라미 4번 이화작용 큰 걸 작은 걸로 분해한다. 분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분해한다.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 효소의 작용은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가지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활성화 에너지. 효소의 특징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에만 작용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효소 기질 특이성. 효소 기질 특이성. 하나의 기질에만 반응. 효소 기질 특이성. 9번 효소는 반응에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 사용된다. 재사용.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이제 숙제인데 숙제는 203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203페이지까지 숙제인데 요거 지금 숙제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1번부터 203페이지까지 문제 이 시간에 다 풀고 갑니다. 다 푸는 사람 보면 곧바로 갑니다. 됐죠? 다 서술형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자, 1번부터 토탈 문제 19문제야. 19문제 다 풀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풀고 갈 겁니다. 자, 200페이지 채점합니다.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합성과 분해 모두 관여한다. 맞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맞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맞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2번 가가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연소, 나가 세포 호흡. 기억,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나. 맞고, 가는 나보다 고온에서 일어난다. 맞고, 세포호흡은 몇 도씨에서 36도씨에서 일어납니다. 디귿,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로 되는 가가 뭐였니? 아미노산의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다. 물 하나 빠져나오는. 그래서 기억, X는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맞고, 합성되니까. 니은, 가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가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
X는 세포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맞고. 그래서 3번의 정답 5번. 4번은 아까 했었고 5번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빠져나왔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구나. 아,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이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니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지금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가 같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가는 광합성 과정이고 나는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는 동화작용, 나는 이화작용. 기억, 가나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맞고. 가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비에너지가 흡수되니까 흡열 반응. 맞고. 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아니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6번에 3번. 7번 효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효소는 단백질이고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고 자신하고 똑같은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하고 그게 효소 기질 특이성. 효소는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다. 맞고. 5번 효소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계속 증가한다. 아닙니다. 과산화수소가 겁나게 많아도 어떻게 카탈레이스 양에 따라 가지고 반응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어떻게 되니 쭉 증가하다가 효소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8번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를 반응했다. 아 이건 그럼 뭐니?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라 그렇죠? 카탈레이스는 A에 해당이 된다. 맞죠? A가 있을 때 니은 A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 빼기 B다. 아니 어떻게 되냐? 그냥 딸랑 그냥 B다. B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지금 과산화수소의 에너지 크기는 C다. 아니 물, 산소 에너지 더하기 C가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9번 효소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반응물, B가 효소, C, D가 생성물. 그래서 기억 B는 반응물이다. 아니 B는 효소야. 니은 가상태에서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G랑 똑같이 생긴 거랑 반응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낮춘다. 맞고. 이것 반응이 진행되면서 A, B의 양은 감소하고 C, D의 양은 증가한다. 효소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A는 감소하고 C, D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B의 양은 감소한다. 왜? 효소는 G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다. 기억 고무풍선은 A보다 B에서 많이 부풀 거다. 그렇죠? B에는 생강 조각 5개 집어넣습니다. 효소가 있으니까. 맞고. 니은 발생하는 기체의 총량은 B보다 C에서 많을 거다. B에서 C 더 많을 거다. 맞다 틀리다. 기체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과산화수소 왜 똑같니? 스님 과산화수소 100 집어넣는데 여기는 효소 5개 집어넣고 여기는 효소 10개 집어넣으면 여기가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잖아. 빨리 일어날 뿐이지 발생하는 총량은 같다. 왜? B에서 효소가 어떻게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다 어쨌든 다 분해시킨다. 그래서 총량은 같다. 다만 B에서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지만 틀렸어요. 디귿 생간 대신에 삶은 간이면은 A와 반응이 똑같죠, 그렇죠? 삶으면은 단백질 다 파괴되고 효소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반응물이 생성물 됐다. 반응물이
생성물 냈다. 딱 봐도 이 그래프다. 그럼 뭐 되니? 동하작용이 되겠죠. 이 그래프 두 개는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하작용이다. 기억,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크고 복잡한 구조이다. 그렇죠? 동하작용 작은 게 큰 걸로 되는 겁니다. 기억 맞고. 니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니? 거기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는 거 어떻게 되니? A에서 B, C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여기서 착각하는 게 요게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야.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야.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야. 이거 반응열은 누구 반응열. 그러니까 A 빼기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효소의 작용 에너지 변화. 그럼 지금 에너지 변화는 어떤 그래프니? 이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니까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은 큰 걸 작은 거로 쪼개는 거야. 큰 걸 작은 거로 쪼개는 거. 어디겠니? 어디 가니? A 이쪽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생성물이고 B는 반응물이야. 맞고. 니은 효소가 없으면 기억의 크기가 작아진대.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다. 니은 틀렸고.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니은 값을 반응열 값은 같다. 일정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 생명 형상 중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것 2번이 됩니다. 무엇을 관해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한다. 여기는 확산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우리 세포질에서 세포막에서 에너지 출입할 때는 확산통에서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하지만 오늘 공부하는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14번엔 2번. 15번 효소의 사례 된장, 식혜, 연육작용, 혈당 나머지는 다 효소고. 4번 감자를 삶을 때 작게 잘라내야 빨리 익는다. 이거는 표면적을 넓히는 거 반응입니다. 203페이지 1번 뉴클레오타이드가 RNA로 되는 거 동화작용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모여가지고 RNA가 되고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합쳐지는 거야. 2번 라이보솜은 원에서 일어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RNA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라이보솜은 단백질 만드는 애요. 단백질 만드는 건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하면은 니은이 맞겠죠. 디귿 2에는 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합니다. 왜?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2번 S1과 S2가 있으면 S1은 반응 속도가 1이고 S2는 2에서 일정해지는가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일정해지는가. 그래서 A가 S1이 되고 C가 S2가 됩니다. 효소는 일정량인데 거기다가 반응을 겁나 많이 집어넣어봐야 반응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따라서 S1일 때 효소와 반응하는 결합 정도는 C다 아니라 A다. 2번 생성 속도는 S2가 S1보다 빠르다. 맞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2가 S1의 2배이다. 활성화 에너지는 같습니다. 틀렸고. S2일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2보다 커진다. 속도는 2 때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집어넣어야 되니? 효소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S2에서는 반응 속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해집니다. 틀렸고.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S2가 S1보다 높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효소가
다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 됩니다. 23페이지 3번. 딱 봐도 뭐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지. 그리고 이화작용. 이화작용에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요 실험. 그러면 기억은 A 시험관, B 시험관에서 A 시험관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억이 증류수가 되고 니은이 감자칩이 됩니다. 왜? A에서는 기포가 산소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B에서는 발생했기 때문에 감자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증류수다. 맞고. 니은에서는 A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들어있다. 디귿 B에서 발생하는 기포에 꺼져가는 향불을 가까이 되면 불이 바로 꺼진다. 아니 다시 타오른다. 왜?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 4번. 효소 X에 대한 반응을 나는 가의 시간에 따른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농도. 자, 일단은 A가 누구니? C가 반응물이고 A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죠? 화살표대로 따라가면은 조그만 것들이 효소에서 합쳐졌다. 그러면은 반응물 C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니? 두 개가 한 개로 되고 두 개가 한 개 되니까 농도는 낮아질 거고, 생성물은 어떻게 되니? 자꾸 만들어지니까 농도가 높아지고, B 같은 경우에 효소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니? 일정한 거고. 따라서 옆에 그림 보면은 A가 생성물, B가 효소 기질 복합체, C가 반응물. 그럼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억은 농도 자꾸 감소하는 거니까 C에 해당이 되고, 니은은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반응물이 되고, B는 효소니까 농도가 거의 일정한 거 그랬고. 그래서 기억 A는 니은이다. 맞고. 니은 T1일 때 C를 더 첨가하면은 디귿의 농도는 첨가하기 전보다 높아진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귿 C와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는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높다. 더 낮게 되겠죠. 그렇죠? 농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요 책 마무리 지을 거예요. 요 책. 일요일에 요거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신 대비로 들어갑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사진은 찍으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잘 보내고. 네. 준비 잘 갔다. 잘 보내. 잘 보내. 다음 주에 뒤 마무리하고. 뭐하냐? 뭔 뒤에인가? 일요일부터 뒤인가? 어디로 가는 거야? 추석 연휴 때 가지고 왜 금토일 거? 알겠어. 그래서 가. 그리고 너희 둘이는 추석 연휴 끝나고